얼룩끈의 모험. 지난 8년 동안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수사 방식을 곁에서 지켜보며 기록한 70여 건의 사건들을 훑어보니 비극적인 것도 있고 희극적인 것도 있으며 기괴한 것도 많았지만 평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홈즈는 부를 축적하기보다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사건이 특이하거나 환상적이지 않으면 결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서리주 스토크 모란의 로일로트 가문과 관련된 일만큼 특이한 양상을 띈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내가 홈즈와 함께 베이커가에서 총각으로 지내던 초기에 일어났다. 진작 기록했을 수도 있었으나 당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했던 여인이 지난달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나는 그 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현재 그림즈비 로일로트 박사의 죽음을 두고 실제보다 더 끔찍하게 왜곡된 소문들이 무성하기에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한다. 1883년 4월 초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홈즈가 옷을 다 차려입고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평소 그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벽난로 선반 위의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15분이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나는 다소 놀라기도 하고 약간은 짜증 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깨워서 정말 미안하네, 왓슨.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다들 일찍 일어날 팔자인 모양이야. 허드슨 부인이 깨워졌고 그녀가 나를 깨웠으며 다시 내가 자네를 깨우게 됐군. 무슨 일인가? 불이라도 났나? 아니, 의뢰인이라 하네. 젊은 여성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도착해서 꼭 나를 보겠다고 고집하는군.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젊은 여인이 이 새벽에 대도시를 가로질러 잠든 사람들을 깨울 정도라면 분명 전달하려는 내용이 아주 절박한 모양이야. 흥미로운 사건일 것 같아서 자네도 처음부터 지켜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깨웠네. 이복에 당연히 가야지. 절대 놓칠 수 없네. 홈즈의 수사를 따라다니며 직관처럼 빠르면서도 언제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의 연역 과정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몇 분 만에 친구와 함께 거실로 내려갔다. 창가에 앉아있던 검은 옷을 입고 두꺼운 베일을 쓴 여인이 우리가 들어가자 일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홈즈가 쾌활하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제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듯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허드슨 부인이 센스 있게 불을 지펴두었군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몸을 떨고 계신 걸 보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려야겠군요. 제가 떨고 있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공포입니다. 홈즈 선생님, 무시무시한 공포예요. 그녀가 베일을 들어 올리자 정말이지 처참할 정도로 흥분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얼굴은 잿빛으로 창백했고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고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다. 이목구비나 체격은 30살 정도로 보였으나 머리카락은 제 나이보다 일찍 희끗해져 있었고 표정은 지치고 수척했다. 셜록 홈즈는 특유의 빠르고 예리한 눈길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가 몸을 굽혀 그녀의 팔을 다독이며 달래듯 말했다. 곧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저를 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부인의 왼쪽 장갑 바닥에 꽂힌 왕복 승차권의 나머지 반쪽이 보이는군요. 아주 일찍 출발하셨겠어요.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진흙탕 길을 이른 마차로 꽤 달리셨겠고요. 여인은 깜짝 놀라 홈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별것 아닙니다. 부인.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인의 재킷 왼쪽 소매에 진흙이 7군데나 튀어 있군요. 아주 생생한 자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흙이 튀는 마차는 이륜 마차뿐이고 그 중에서도 운전자의 왼쪽에 앉았을 때만 그렇게 튀지요. 이유야 어찌됐든 정확히 맞히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6시 전에 집에서 출발해 20분에 레더헤드 역에 도착했고 워털루 행 첫 기차를 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어요. 이대로 계속되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하지만 가엾게도 그 사람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해요. 선생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파린토시 부인에게서요.
그녀가 선생님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 선생님, 저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를 둘러싼 이 짙은 어둠 속의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실 수 없나요? 지금은 선생님의 수고에 보답할 능력이 없지만 한두 달 뒤 결혼을 하면 제 수입을 제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때 꼭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홈즈는 책상을 열고 작은 사건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8인 토시. 아, 기억나는군요. 58 티아라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자네가 오기 전에 일일 걸세. 부인, 친구분에게 쏟았던 정성과 똑같이 부인의 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죠. 보답에 대해서는 제 직업 자체가 보상이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제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나중에 편하실 때 지불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슬프게도 의뢰인이 대답했다. 제 상황이 끔찍한 이유는 제 공포가 너무 막연하고 제 의심이 남들에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점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조언을 구해야 할 사람조차 제가 하는 말을 신경질적인 여자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려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달래는 듯한 대답과 피하는 시선에서 다 읽을 수 있죠. 하지만 홈즈 선생님, 당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수많은 악의를 깊이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위험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부인,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입니다. 저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색슨족 가문 중 하나이자 서리주의 서쪽 경계에 위치한 스토크 모란의 로일로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이름이군요. 그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고 영지는 북쪽으로는 버크셔, 서쪽으로는 햄프셔 경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동안 4명의 상속자가 연달아 방탕하고 낭비벽이 심한 기질을 보였고 섭정시대의 도박꾼이었던 상속자에 의해 가산이 완전히 탕진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몇 에이커의 땅과 중저당에 시달리는 200년 된 낡은 집뿐이었죠. 마지막 지주였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귀족 빈민이라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아들인 제 의붓아버지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의학학위를 딴 뒤 인도 캘커타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의술과 강인한 성격 덕분에 큰 병원을 세웠죠. 그러나 집에 도둑이 들었던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현지 집사를 때려 죽이는 바람에 사형 선고를 받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 오랜 징역형을 살았고 그 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땐 침울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일로트 박사가 인도에 있을 때 제 어머니인 스토너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벵갈 포병대의 스토너 수장님의 젊은 미망인이었죠. 제 언니 줄리아와 저는 쌍둥이였고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간 1000파운드 이상의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동안 그 재산을 로일로트 박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혼할 경우 각각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년 전 크우 인근에서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러자 로일로트 박사는 런던에서 병원을 개업하려던 계획을 접고 우리를 데리고 스토크 모란에 있는 조상대대의 낡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은 우리 생활에 충분했기에 행복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의붓 아버지에게 무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토너 모란의 로일로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며 방문하던 이웃들과 교류하는 대신 그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끔 밖으로 나올 때면 앞길을 가로막는 누구와도 격렬한 싸움을 벌였죠. 광기에 가까운 난폭한 성민은 그 집안 남자들의 내력이었지만 제 의붓아버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열대지방에 거주하면서 그 성질이 더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싸움이 잇따라 일어났고 2번은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공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도망쳤습니다. 그는 엄청난 거구인데다 화가 나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